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엄상민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발표를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이정민 교수님께서 좀 포괄적이고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은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현황과 시사점이고요. 먼저 일단은 들어가는 슬라이드인데 경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경제 활동이 변화하고 있고 경제 환경이 변화하면서 일하는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활용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뭐 AI라든지 뭐 IoT라든지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다,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한 기업체의 비중 하고 그 비중이 이제 빨간색이고요. 그 비중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중이 산업별로 얼마나 다른가, 평균적으로 얼마큼 다른가가 이제 파란색입니다. 보시면 두 개 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좀 더 많은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소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고 부르는 기술들이 일하는 방식을 굉장히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차 많은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을 한다면 점점 많은 기업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파란색 선이 올라가고 있다, 이제 편차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경제 전체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기는 하는데 어떤 산업은 그런 기업들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늘어나고 있는 속도가 산업별로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한 가지는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고 두 번째는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다 한 가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택 및 원격 근무제를 사용하고 있거나 혹은 희망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중을 그려봤는데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이제 재택근무가 굉장히 증가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조금 내려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제 코로나 이전과 비교를 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재택 및 원격 근무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재택 및 원격 근무제를 희망한다라고 지금 내가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희망을 한다라고 하는 근로자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림에는 이제 재택 및 원격 근무제 현황만 이제 그림을 그렸지만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조사하고 있는 모든 유연근무제를 합해서 보면 한 15.6% 정도의 이제 근로자가 2023년 기준으로 15.6%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을 하고 있고 나는 유연근무제를 활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연근무제를 할 수 있다면 희망한다라고 하는 근로자는 그 2배가 넘습니다. 39.7% 거의 40%에 가까운 근로자고요. 결국은 이제 한 절반이 넘는 근로자가 이미 유연근무를 활용하고 있거나 혹은 유연근무를 희망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다른 형태의 근로를 희망하거나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근로하는 방식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계상으로 어떻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느냐? 일단은 이제 업종별 근로시간 현황을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특징은 업종별로 평균 근로시간에 큰 차이가 있다.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요. 이 업종에 따라서 굉장히 근로시간이 장시간 근로를 요구를 하는 업종이 있고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좀 짧은 업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2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나와 있는 평균 근로시간을 보면 광업 같은 경우에 이제 184.4시간, 건설업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낮은 건설업이 130시간, 숙박음식이 131시간 정도 해서 결국 이제 가장 높은 장시간 근로를 하는 산업과 가장 이제 평균 근로시간은 짧게 나오고 있는 산업 간의 차이가 거의 한 54시간에 육박한다. 그럼 이제 가장 짧은 산업이 130시간이니까 한 54시간이면은 거의 뭐 50%가 가까운 50% 가까운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그 X축, 그러니까 가로축의 평균 근로시간 방금 보여드린 그 숫자가 이제 가로축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세로축에는 얼마큼 변화했는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우리가 한 15년 정도 전과 비교를 해보면은 모든 업종에서 근로시간이 하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로시간이 짧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 그래프에서도 확인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좀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업종이 근로시간이 짧아지고 있기는 하나 그 짧아지고 있는 정도는 예를 들어서 한 50시간이 줄어드는 산업부터 한 10시간 정도도 줄어들지 못한 산업까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이 어떤 업종은 길고 어떤 업종은 짧다라는 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근로시간이 어떤 업종은 짧고 어떤 업종은 길 뿐만이 아니라 어떤 업종은 근로시간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어떤 업종은 변동성이 작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라는 건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제가 그림을 그린 것은 이제 매월 근로시간 평균 얼마를 일하는지가 있을 텐데 그 매월 일하는 근로시간이 1년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얼마나 많이 변동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어떤 업종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근무를 하냐. 그러니까 일이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적은 그런 업종이 되겠죠. 그런 업종들이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그려보면 이 그림과 같습니다. 가로축은 업종별 이제 순위가 되고요. 그래서 가장 변동성이 높은 산업부터 가장 변동성이 낮은 산업으로 중분류 69개 산업을 나열을 해 놓은 것이고요. 세로축 이 막대 그래프의 이 막대기 높이가 그 업종별로 이제 월평균 근로시간의 연간 변동성이 얼마나 크냐. 보시면은 이제 가장 높은 변동성 수치가 13.8시간이고 가장 낮은 수치가 6.8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변동성도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그 업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업종을 레이블링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가장 많은 업종은 이제 담배 제조업이고 가장 작은 업종은 변동성이 가장 작은 업종은 육상 운송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이냐 뭐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업종별로 변동성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드는 의문은 길이가 되게 다르다. 어떤 업종은 많이 일하고 어떤 업종은 짧게 일한다. 그것도 알겠고 어떤 업종은 또 되게 변동성 어떤 집중적으로 근무를 하기도 하고 어떤 업종은 그렇지 않다. 평균적으로 평상시에 이제 꾸준하게 근무를 하는 업종이다. 라는 것도 알겠는데 이 양자 간의 관계가 있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로시간이 긴 업종을 근로시간을 짧게 하면 변동성도 같이 줄일 수 있는 거냐. 혹은 그런 것은 아니냐. 변동성과 근로시간은 다른 특성이냐라는 이제 질문이 궁금한데요. 한눈에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변동성과 근로시간 평균 근로시간을 이제 비교한 그림입니다. 그 괄호축이 근로시간 평균 근로시간이고 세로축이 월 근로시간의 표준 편차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확연히 눈에 들어오지만 뚜렷한 어떤 관계가 있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높다 낮다랑 어떤 업종이 어떤 특정 시기에 근무를 하고 어떤 특정 시기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불규칙하고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과 어떤 업종은 길게 근무를 하고 어떤 업종은 짧게 근무를 한다라는 것은 별개의 서로 다른 특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변동성이 근로시간 우리가 길고 짧고와 다르게 어떤 업종은 변동성이 크고 낮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변동성이 다른 특성이라는 건 알겠는데 변동성을 다룰리 볼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현재 근로시간 규제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어떤 업종이 근로시간이 얼마큼 변동하는가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냐면 일단 이제 현재 그 근로시간 규제는 어떤 업종과 관련 없이 이제 획일적으로 혹은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업종이든 간에 이제 항상 매주 똑같은 시간을 근무하게끔 되어 있는 제도로 운영을 하다 보면 업무 수요가 변동을 빠르게 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나타나고 있는 수요와 근로시간 배분이 불일치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생산이 위축되거나 법 위반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작년에 했던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어려움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현행 제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나는 수주를 포기한다 라고 하는 경우가 30.6%가 되고요.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의 법 위반, 규정을 무시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대응을 하는 경우가 한 17.3%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경우가 수주를 포기하거나 법 위반을 하게 되는데 수주를 포기하거나 법 위반을 하게 되면 이제 발생하는 문제는 생산을 못한다는 얘기고 생산을 못하거나 혹은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근로시간을 줄였을 때 기대하는 효과는 채용을 늘리는 것일 텐데
일단은 이제 채용을 모두 늘릴 수가 없기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로 인력을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도 19.6%가 현재 근로시간 제도 때문에 수주를 포기하고 있다. 혹은 이제 13.2%는 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한 데 비추어 보면 결국 이제 채용이라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는 특징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 연장 근로 의향이 있는 근로자도 상당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현행제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응답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 근로 의향이 있는 경우가 다른 경우에 비해서 더 많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획일적 근로시간 규제가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결국 이제 변동하는 수요에 대응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면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은 그렇다면 이제 유연하게 근무를 하게 해주면 도움이 되냐? 실제로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하게 해줬을 때 생산성이 늘어나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냐라는 질문이 이제 따라오는데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완벽한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사업체 패널 조사 자료에 있는 이제 그 사업체별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각 사업체의 생산성이 탄력 근로제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하는 유연근무제 도입 전후로 해서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봤더니 이제 상대적으로 노동 생산성이나 총 요소 생산성 기준으로 했을 때 모든 부분에서 유의한 효과가 확인이 되진 않지만 일부의 경우에 확실하게 어떤 유연한 근무제를 도입을 한 이후에 생산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조금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이 된다라는 테이블이고요. 결국 이제 유연한 근로가 근로자 만족도를 제고하거나 혹은 효율적 시간 배분을 하거나 하는 형태로 해서 생산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유연하게 근무를 하게 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일을 할 때 막 엄청나게 몰아서 하고 안 할 때는 또 되게 안 하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유연 근무제를 적용을 하게 되면 변동성이 오히려 늘어나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질문이 또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유연 근무제 자체가 월 단위 편차를 높이는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은 결국 이제 어떤 동일한 업종, 동일한 규모에 있는 사업체들끼리 선택적 근로제 혹은 탄력적 근로제를 사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변동성을 비교한 것인데요. 비교한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유의한 차이가 없거나 혹은 차이가 있다면 탄력 근로자에 한해서 오히려 탄력 근로제를 사용하는 업체가 월간 변동성은 낮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이제 더 유연하게 어떤 연속적인 수준에서 근로시간을 자연스럽게 자기 수요에 맞춰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업체라면 그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나타난 근로시간 변동성이 오히려 작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연근무제를 도입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결국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좋은 것처럼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이미 있는 유연근무제가 있는데 왜 제도 개선을 하느냐라는 이제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현재 유연근무제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제 의견이고요. 일단은 이제 현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업종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은 이제 정보통신업이라든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이라든지 굉장히 소수의 산업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근무제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제도로서는 굉장히 소수의 업종이 주도하는 한계가 있고 문제는 이게 어려움을 현재 제도에서 변동성 관리 같은 것들이 어렵다라고 응답을 하는 업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서 현행 유연근무제를 도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연한 근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유연한 근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연한 근로시간 유연화라고 했을 때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근로자의 건강이 악화할 수 있다. 일이 많을 때 일을 몰아서 하는 것은 효율적인 시간 배분, 생산성 제고 다 좋은데 그게 이제 결국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과연 근로자가 실제로 원하는 형태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우려, 그래서 원치 않는 근로시간 증가 혹은 원치 않는 근로시간 배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완전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측면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같이 병행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히 요 두 가지 우려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함에 있어서 꼭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먼저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반드시 전제를 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근로자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근로나 혹은 성과에 따라서 명확하게 보상이 되는 체계를 확립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가 평균 근로시간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 노력은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근로시간 업종별 현황이나 혹은 유연성에 초점을 맞춰서 좀 구체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업종별 근로시간의 특징을 평균적인 길이, 그래서 어떤 업종은 장시간이고 어떤 업종은 짧은 시간 일을 한다라는 것뿐 아니라 어떤 업종은 집중적으로 근무를 하고 어떤 업종은 집중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다. 어떤 업종은 수요가 예상치 못하게 변동을 할 수 있고 어떤 업종은 수요에 따라서 어떤 특정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이 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런 다양한 특히 변동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행 근로시간, 특히 이제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가 이런 수요 변동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연한 근로시간이 변동성이라는 특징에 대응을 하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일종의 제한적인 측면의 통계적인 근거를 몇 가지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자면 결국은 이제 근로시간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근로시간 제도를 전부 유연하게 바꿔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업종이나 혹은 어떤 직종이나 이런 업종 혹은 직종에 따라서 혹은 일하는 방식에 따라서 분명히 다른 형태의 근로시간이 제도가 요구가 되는 부문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부문에 대해서는 그런 부문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가 개편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제 오늘 발제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